안녕하세요.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 8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최의림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작한 위치 기반 음식점 추천 서비스인 뭐먹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호중님, 정윤영님, 김여명님이 프론트엔드를 맡아주셨고 제가 백엔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오늘 뭐 먹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뭐 먹지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현재 접속한 위치 기반으로 현재 주변 음식점 중 랜덤하게 한 곳을 추천해 사용자들의 선택 장애와 고민을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별점, 리뷰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지역별 음식점 정보를 제공해 에디터 픽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스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유저의 정보, 음식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롤링을 통해 각 음식점의 정보, 사진, 메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개발 중 사용한 스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엑시오스를 통해 서버와 통신합니다. 서버는 노드.js와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퍼피티어를 통해 웹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배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인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접속 위치를 확인해 카카오맵 API로 전달하고 해당 위치 주변 음식점 정보를 받아온 뒤 서버로 전달합니다. 서버에서는 해당 음식점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 플레이스 URL에 접속해 음식점 사진 정보, 메뉴 정보 등을 크롤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클라이언트로 다시 돌려줍니다. 클라이언트는 음식점 정보를 모두 받은 뒤 유효한 정보들 중 랜덤으로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른 메뉴 추천받기를 누르면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중 하나를 랜덤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크롤링을 진행하기 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음식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없다면 크롤링을 진행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클라이언트로 정보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접속 시 크롤링을 진행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초기 렌더링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에디터 픽입니다. 에디터 픽은 운영자 측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음식점 정보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특정 지리적 좌표를 기반으로 근처 음식점을 정보를 크롤링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롤링이 진행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음식점 정보가 저장되고 다음에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역 근처의 맛집으로 들어가면 이대역을 중심 좌표로 주변 음식점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JWT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해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그아웃 진행 시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토큰을 삭제합니다. 회원가입 폼은 알맞게 작성해 서버로 전달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가입 중 각 필드의 유효성을 검사는 프론트에서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서버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오어스 로그인입니다. 현재 카카오와 GitHub 로그인을 구현해 유저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진행 시 카카오와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리가 됩니다. 오어스를 최초 로그인 시 해당 정보가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후에 다시 로그인해도 리뷰, 별점 등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음식점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최초 크롤링을 통해 저장된 음식점 정보를 알맞게 뿌려주는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작성된 리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별점이 표시되게끔 작성했습니다. 리뷰가 업로드될 때마다 평균 별점은 갱신됩니다. 또한 뮬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이미지가 아마존 S3에 저장되게끔 작성했으며 저장된 S3상의 URL을 클라이언트로 반환하는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각 음식점의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고 싶다에 등록됩니다. 가고 싶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유저 계정에 따라 계속 유지되며 삭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본 맛집을 클릭하면 최근에 봤던 음식점 정보들이 히스토리 형식으로 나열되게끔 제작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닉네임, 비밀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프론트에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 후 서버로 전달되며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왼쪽에서는 내가 쓴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작했으며 내가 쓴 리뷰가 4개 이상이 될 시 더보기 버튼으로 스크롤링 되게끔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크롤링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EC2에서 서버를 올려서 크롤링을 진행했는데 이게 서버상 크롤링이 진행이 안 돼서 상당 시간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EC2 프리티어 버전은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크롬 기반으로 작동하는 퍼피티어 같은 경우 크롬의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크롤링을 진행해서 실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퍼피티어가 크롤링을 위해서 구동시킨 크롬이 일정 시간 동안 정보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페이지가 로딩되었다고 판단하고 EC2의 낮은 인터넷 품질과 메모리로 비교적 장시간 동안 데이터를 로딩시키지 못해 퍼피티어가 렌더링이 되었다고 판단해 크롤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흰 화면만 로딩되어 있는 상태고 퍼피티어는 빈 화면을 기준으로 크롤링을 진행해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크롤링 시작 전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될 때까지 기다리는 로직을 추가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당 로직은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렌더링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계속 데이터를 기다리는 퍼피티어의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 메인 페이지를 구현하면서 카카오 API와 크롤링한 데이터를 받아서 각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롤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크롤링이 멈춘다거나 불안정한 데이터가 DB에 저장이 돼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렌더링을 할 때 여러 가지 버그나 에러가 발생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에는 크롤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모달 형태로 된 로딩창을 띄워서 사용자가 다른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구현을 했고, 혹시나 DB로부터 가져오는 데이터에 널값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렌더링하지 않도록 필터 함수를 사용하여 널값을 제외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밀번호 수정 기능이 있는데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존의 내 정보를 사용자들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닉네임과 비밀번호입니다.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했을 때 기존 로그인과는 다르게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웹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소셜 플랫폼에서 닉네임과 이메일 정보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의 경우 웹사이트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무의미하기에 소셜 로그인으로 접속했을 때 로컬 스토리지 내에 추가적으로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했다는 데이터를 넣고 별도의 예외 조항을 추가해 비밀번호 기능만 따로 소셜 로그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제어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작성된 리뷰가 많을 때 페이지가 늘어질 텐데 어떤 식으로 처리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그 전체 리뷰들을 첫 렌더링 때 음식점 상세 정보들과 같이 서버에서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부분처럼 페이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뷰 더보기 기능을 버튼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처음 화면에서는 리뷰를 4개까지만 보여주고 리뷰가 4개 이상인 경우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할 시에 4개씩 추가로 더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리뷰가 더 4개보다 적은 경우에는 버튼이 보이지 않고 많아지는 경우 버튼이 생기고 그리고 최대 개수로 보여진 경우에는 다시 버튼을 가리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버튼 클릭 중간중간에 로딩 스피너를 활용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8조 모목지 플레이어 팀의 모목지 프로젝트에 대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